자,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방금 전까지 읊었던 내용들은 진짜로 일단은 제 수업에서는 1학년 때 다루던 내용입니다. 근데 뭐 우리는 저런 것들이 나름 중간중간 재미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지금 2, 6학번들 저 오픈소스 수업하고 있거든요. 91명인가 앉아 있어요. 물론 이제 한 3분의 1은 어르신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새내기 친구들, 2, 6학번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지루하고 아 저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벌벌 떱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몇몇 친구들 그 900명 톡방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다수가 2, 6학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만간 제가 투표랍시고 하나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2, 6학번 친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투표 하나 올릴 거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올려주시면, 이건 제 부정청탁이긴 합니다. 이런 거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네 지금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거 재밌게 잘 들어봐라. 안 그럼 나처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의견을 살짝 개진을 해주시면 그래도 그 친구들이 나 때도 힘들었어 라든가 그런 거 올리시면 나름의 위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자, 이 정도 얘기하고 그래요. 오늘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수업에서 가장 먼저 붙잡고 스타트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 요거 꺼내기 전에 우리 수업 시간이 다 될 거예요. 아무튼 저거에 정상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몇 가지 노테이션들을 가져가는 게 이번 3주차의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여러분 이전에 이미 자료구조 시간이라든가 본 적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직관에 입각해서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제목이 Comparison Sort인데 열심히 두 값을 컴페어를 해가면서 정렬을 수행하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서 요 기초 개념들을 살짝 구사해보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지금 예시 코드 제가 압축해갖고 올려놨잖아요. 그거 풀어가지고 우리 수업에서 C++ 코드 여러분한테 과제 낸다라든가 여러분이 실제로 그 알고리즘의 구현체라 그러죠. 임플레멘테이션 해갖고 만든 거 성능 체크 같은 거 어떻게 하나 같은 것들 살짝 구경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일단 알고리즘 네 글자부터 멱살을 붙잡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4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1반은 터졌고 2반, 3반, 4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야마다 그 다음에 시대마다 저는 지금 2026년에 살고 있지만 알고리즘이란 과목은 당연히 20세기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학부지만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학부, AI 학부에서도 알고리즘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살짝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단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취향 따라, 시대 따라, 그 다음에 어떤 구도에 따라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는 만약에 제가 알고리즘을 전공했고 알고리즘으로 마스터 2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제가 딱 당당하게 제가 주관을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다 보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진짜 여러분이 GPT라든가 잼민이라든가 물어볼 때 걔네가 천편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대답할 수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거 검색할 때도 남들도 대충 이 정도까지는 공동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배운 사람, 영국, 뭐 유럽 내지는 뭐 한국에서 배운 사람 같은 느낌의 보편적인 거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한 겹만 더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아무튼 컴퓨터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에 수학과 친구들 있겠지만 아무튼 요건 소프트웨어 학부 수업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방금 얘기했던 걸 살짝 좁혀서 도메인을 컴퓨터 관련 동네에,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AI 학부도 그러면 포함되겠죠. 이제 수학과라든가 아니면 등등은 약간 제외되는 느낌의 이 단어 알고리즘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계획해 둔 내용 그대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기계, 컴퓨터한테 시킨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면 이제 형용사를 하나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컴퓨테이셔널한 알고리즘 같은 느낌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입력에 대한 출력을 만드는 일련의 절차와 같은 느낌으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원문, 아마 그리스어 막 그런 거겠죠? 그 동네에서 원래 쓰던 알고리즘의 의미랑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 알고리즘이다. 여러분 뭐 하다못해 백중 같은 데 가도 맨날 이거 얘기하잖아요. 뭐 이러하다 저러하다 입력에 대한 예시 출력한 다음에 당신 코드 올리면 몇 점인지 알려주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고정을 짓고 스타트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은 형용사 컴퓨테이셔널이라는 데 함축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프로그래밍 동네의 어휘를 쓴다면 입력과 출력은 데이터로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절차들을 우리는 코드로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달리 말하면 여러분 자료구조 수업 포함해서 우리 뭐 오픈소스,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컴프 등등 프로그래밍 수업들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얼마든지 우리 수업 관련한 이론적인 얘기에 덧대어 가면서 이야기를 넓혀 보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뭔가 복잡한 얘기, 되게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걔네가 아무튼 누군가는 그거를 코드로 키보드 쳐가지고 프로그램 만든다 또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컴퓨터는 우리 과에 그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기계 내지 오토마타라는 명칭이 들어간 수업이 있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컴퓨터 자체의 이론적인 설계의 어떤 스케일이라든가 그런 거. 그거는 그쪽 가서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우리의 컴퓨터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C 드라이브, 우리의 메모리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좁혀서 입력 내지 출력의 크기,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절차의 수량 내지는 그 줄수 크기 역시나 기본적으로 유한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오토마타 어쩌고도 여러분 그 앞에 요 지금 영어로 적어놓은 저 finite라는 접두사가 항상 붙어 다녔다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몇 학년 수업입니까? 2학년 때 하지 않을까? 보통 그지? 그래서 유한 상태의 기계 막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한국말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finite하다라는 게 컴퓨터 동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닌 나중에 코드 짤 거라는 걸 전제할 때는 일단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알고리즘 구현체, 여러분 과제할 때 예를 들면 분기나 반복, 심지어 while true 같이 무한 루프 막 이런 거를 쓰실 수 있기는 합니다. 그걸 쓰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알고리즘들은 최소한 그 합리적인 시간 안에 끝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제약 조건도 들어간다 봐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 열심히 배워서 회사 가서 알고리즘 잘하는 사람 뽑는 이유가 당연히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다라는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효율에는 당연히 비용도 들어가다는 겁니다. 아, 이거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사장님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시간 안에 끝난다,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전제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니라 기계할태 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의 알고리즘의 각각의 절차들은 당연히 컴퓨터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만 합니다. 아까 봤던 add, move 그런 되게 단순한 걸 포함해서 일단은 엔간한 거는 다 할 수 있겠지만 명백히 안 된다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중간중간 걷어내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는 숫자를 다루는 친구고 컴퓨터한테는 소리도 영상도 다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림도 다 숫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순차라는 대전제에 묶여있는 친구다라는 거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작업을 하나씩 수행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뭐 멀티코어, 병렬화, 클라우드 내지는 뭐 그래픽 카드 방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쿠다 막 그런 것들 고급 얘기들은 물론 오늘날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런 걸 풀로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일단 걔네를 접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다시금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의 조합만으로 내가 알고리즘 구성한다. 그렇게 일단 조촐하게 마음 먹고 스타트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다루려는 알고리즘, 컴퓨테이셔널한 알고리즘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알고리즘, 우리 과목명이기도 한 이 친구는 방금 본 이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입력에 대한 출력을 합리적인 시간 안에 내도록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질문,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먼저 제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절차, 여러분만의 알고리즘을 고안을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 항상 해결할 수 있다. 제시된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항상 적절한 시간 안에 정답을 출력할 수 있다와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해내는 데 성공한다면, 증명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그 알고리즘은 여러분에게 제시된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PS라고 줄여 부르는 거 있잖아요. Problem Solving이라 그래갖고. 알고리즘은 일단은 좀 평면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알고리즘, 아무튼 이거 컴퓨터는 돌릴 수 있어. 거기에 플러스 얘로 돌리면 항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 입력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 문제, 그 프로블럼을 솔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실생활에 있는 수많은 문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요즘 어르신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회사 취업하는 거 걱정이라든가, 대학원 갈까 말까 트루펄스 문제 풀고 있다라든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알고리즘 동네에서 다루는 문제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잘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보통은 그런 문제들, 잘 정의된 문제들에 대한 간결한 절차, 간결한 알고리즘을 솔루션으로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우리 수업에서는 안 중요하긴 합니다. 당연하게도 인간들이 다루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컴퓨테이셔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25살이 될 때까지 여자친구가 없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컴퓨테이셔널한 솔루션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컴퓨테이셔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다라는 건 남들이 동의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이 아직은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자, 요거 되게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과거에는 솔루션이 없었다가 21세기에 솔루션이 딱 발표돼가지고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그런 여러 가지 순간들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는 몇 가지 있겠죠. 이건 수학 동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컴퓨터 동네도 일단 그런 느낌으로 이 알고리즘 동네의 범위 내지는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영역들은 나날이 팽창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컴퓨테이셔널한 문제 몇 가지를 쥐면서 알고리즘 관련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전 수업들 자료구조 포함, 그 다음에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기컴프 다 포함해서 이전 수업들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했던 과제들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제시된 교수님이 내주신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키보드 쳐서 정한 절차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를 돌려서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전에 그게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는 했지만, 내지는 과제가 프로블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는 했지만, 걔네들 다 컴퓨터로 결국은 우리가 답 맞출 수 있었으니까 걔네 전부 다 솔루션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당시에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면, 자, 일반적인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은 왜 이거를 켜고 있나라고 질문을 하면 데이터 측면에서 그 의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측면에서의 아마도 여러분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일련의 흐름이 관찰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켜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먼저 스타트를 합니다. 입력을 받는 걸.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세팅해 놨을 수도 있어요. 파이는 3.14, 라이프는 3, 에이지는 20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는 일단 그 프로그램 켜면 프로그램 바깥에서 가져오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라든가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하는데 데이터 영역 안에다 채워넣기 위한 이번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값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가져오는 게 일단은 보통은 반필수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직접 정하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값, 그 다음에 사용자가 키보드 치는 사용자가 정하는 값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값으로서 둘 다 정하지 않는 랜덤을 여러분이 자주 써본 적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랜덤이라는 친구도 그 구조를 좀만 더 확대해서 보면 그 친구 여러분 srand라는 함수 써본 적 있습니까? 걔 안 쓰면 맨날 똑같은 거 튀어나오잖아요. C 버전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사위를 굴릴 때도 보통은 맨 처음에 준비할 때 그 소위 난수표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되게 고전적인 스타일로 준비하는 걸 상상해 보면 맨 처음 준비할 때는 보통 프로그램 바깥에서 숫자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이 몇 초냐 같은 것들. 시드 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srand를 쓸 때 아마도 괄호 안에 타임 괄호 열고 0 괄호 닫고 괄호 닫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타임을 쓴다라는 거. 자, 시계는 당연히 프로그램 밖에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달려 있잖아요. 걔도 결국은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입력받고 그 다음에 자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또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실행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F5 같은 거 눌러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데이터도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오지 않는 프로그램은 엔간에서는 맨 처음에 딱 한 번 잘 돌아가네 하면은 두 번째 이후에 다시 한 번 실행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 아까 전이랑 완전히 똑같이 동작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 항상 똑같은 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가치가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뭔가를 하기 전에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수입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들고 있었던 거든 갖고 있는 방금 가져온 거든 걔네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만든 데이터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 프린트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합은 3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받아서 조합해서 내보낸다와 같은 되게 택배 같은 느낌의 가장 원초적인 데이터 흐름이 사실상 그 프로그램을 켜는 이유,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돈을 지불하고 구독을 하는 이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데이터도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면 걔는 아마도 한 번 실행할 필요조차 없을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자, 당신 성격 테스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성실하게 답해 주세요. 1번 뭐를 좋아하십니까? 뭐 이름은 뭡니까? 나이 생년월일을 적어 주세요. 한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 이건 빨강이랑 파랑 뭐 좋아하시나 해서 파랑을 적고 엔터를 쳤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그냥 꺼져 버려요. 배신감이 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30분을 응답을 했는데 마지막에 적절한 출력을 해주지 않는 프로그램은 배신하는 프로그램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용하는 프로그램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카카오톡도 생각해 볼까요? 걔 맨 처음 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죠? 각각의 톡방에 새로운 메시지 왔나 안 왔나 그런 거 이제 검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충 3개 왔다 하면 빨강색으로 3 이렇게 표시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렇게 일단 한 바퀴 돌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누른다던가 해서 내가 지금 이 톡방에다 집어넣을 새로운 메시지 같은 거 적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의 카카오톡 앱 입장에서는 그거를 카카오 서버 제주도로 보내는 겁니다. 그거 안 보내면 개빡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동그라미만 돌고 재전송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쓰는 이유도 이걸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따지면 꼭 필요한 거다. 되게 보편적인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알고리즘 관련해서 정의할 때도 비슷한 느낌 가져갔잖아요. 우리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과제들은 당연하게도 문장 적고 마지막 엔터 끼치고 세미콜론 해서 그 프로그램 구성 자체는 당연하게도 코드 측면에서 다루게 돼요.
순차, 분기, 반복 그런 거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학년 때 내가 적었던 과제 코드 열어서 보시면 거기 적혀있는 문장들 대부분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문장들일 거예요. 는이 아마도 들어있거나 함수 호출식이 들어있거나 자 함수 호출식도 인수 자리에 값을 담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가져와서 그 다음 작업을 하거나 하겠죠. 따라서 데이터 흐름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문장들은 실행하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문장들을 순서대로 적거나 while문 안에 밀어넣거나 해가면서 전체 프로그램의 순차, 분기, 반복, 실행 흐름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게끔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엮어서 과제를 완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래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슬라이드로 정리해 본 두 가지 얘기 내가 맨날 하던 거구만 이라는 걸 납득할 수 있다면 우리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학부 알고리즘 수업에서 일주일에 3시간짜리에서 다루려는 컴퓨테이셔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큰 무리 없이 여러분이 접근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하면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보세요라고 시키는 문제들은 여러분 아마 그 프로그래밍 수업, 기컴프 수업에서 C로 풀어야 되는 문제보다 더 작고 좁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보다 더 쉬운 문제 푼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걔를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을 할 겁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그러한 문제들을 잘 정의를 하는 것부터 스타트를 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솔루션으로서 단순한 파이썬 코드, C 코드가 아니라 알고리즘 잘 반영해둔 솔루션으로서 우리 알고리즘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일단 한국말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요거 돌렸을 때 원래 문제에 대해 항상 정답을 말할 수 있냐 최종 출력을 할 수 있냐를 검증 같은 것도 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방법들을 한 학기 동안 조금씩 살펴본다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과제가 재미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C++를 쓸 거고 여러분이 그 중간중간에 아까 그 자동 완성 대충 잘 알아먹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거 주말에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 GitHub 계정 로그인하면 방금 전 그 서비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보니까 이게 우리 학교 메일 주소 여러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메일 주소 GitHub에 연동만 해두면 그 방금 전 봤던 그 서비스 str 밑에 덱스 정도 적어주는 그 정도 서비스는 무료로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따라서 이번 학기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큰 무리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 C++ 특히 우리는 2020년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 모던한 C++에서 사람들이 자주 적는 뭔가 자동완성 맛을 느껴가면서 자동완성으로 간접적으로 맛을 느껴가면서 약간의 코딩 난이도를 더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간단한 예시로 이 다음 슬라이드 프로그래밍 문제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잠깐만. 제게 지금 45분이 남은 거죠, 여러분? 5시 45분에 끝내드리면 정시 마감이잖아요. 일찍 가고 싶죠, 그렇죠? 다들 오늘 그치 개광총회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자 35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할게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끝내면 박수를 쳐주세요. 그리고 대충 30분 되면 저한테 눈빛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그 오픈소스 수업 그 친구들 금요일 오후 반인데 이번 주에 출제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버전 먼저 만든 다음에 얘를 살짝 고쳐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5인 마름모를 그려갖고 출력하는 게 마지막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린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첫 번째 버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봐봐요. 얘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이고 너비가 3하고 엔터키 쳤을 때 너비가 3인 거 출력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이썬 동네에는 곱하기가 가능하잖아요. str 곱하기 인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은 그거예요. 반복 흐름을 한번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는 흐름을 가져가자.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똑같이 5줄 출력하는 건데 매 반복할 때마다 앞에 띄어쓰기 살짝 부착해서 띄어쓰기 몇 번에 별 하나, 띄어쓰기 몇 번에 별 하나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식을 세워서 점화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 얘는 이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이제 대조해 보면 세 번째 거는 일단은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똑같아요. 북반구를 출력하는 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 남반구를 출력하는 반복 흐름을 하나를 밑에다 주렁주렁 매달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이제 3주 차고 뭐 작년까지 수능 공부한 친구들이 지금쯤 도전할 만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거 해보셨을 거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 뭐 저거를 지금 뭐 즉석에서 코드로 짤 일은 없을 테니까 이거 우리 금요일 오후 반 친구들이 우리 수업 영상을 보진 않겠지? 제가 답지를 가져왔습니다. 압축 파일 까시면 .py 파일 있고 자 당연히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파이썬 코드예요. 그래서 대충 눈으로만 구경해도 여러분 뭐 3학년이니까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이런 느낌으로 맨 처음에 1번째 줄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너비가 몇이냐 그 삼각형의 너비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린 조건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5 엔터 쳤으면 5번 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매번 2번째 줄 출력할 때마다 다음에는 2번째 줄, 다음엔 3번째 줄 출력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뒤에다가 요거 빼먹지 않고 적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 여러분이 잘 적어야 된다. 아마 강제로 참교육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줄 출력하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을 첫 번째 줄은 무조건 1개 이게 너비가 얼마든 간에 첫 번째 줄은 무조건 별 1개 다음 줄은 별 2개 다음 줄은 별 3개 정비례하게 하면 되니까 이 프린트 호출식은 깔끔하게 우리가 잡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엔터 치면 이 친구 이제 호출하면 한번 물어보고 출력 쫙 해주고 마지막에 짠 엔딩 메시지까지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가져간다면 두 번째 버전은 이제 구도는 완벽히 똑같아요. 그러나 매 반복마다 수행해야 되는 이번 줄을 출력하는 방법이 살짝 이전과 달라졌다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별거 없죠. 그래서 5하고 엔터 쳤다면 띄어쓰기 4개 별 하나. 그래서 4, 5, 4, 3, 2, 1, 0 될 거고 별의 개수는 항상 1, 3, 5, 7,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너비 값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너비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얘도 적당히 엑셀 편 다음에 실셈 해가지고 체크하면 이런 1차식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3 같은 경우는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세 부분 맨 처음에 뭐부터 스타트 할 거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한 번 한 다음에 다음 거 준비하는 거 여기는 이제 하나씩 줄이는 느낌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부동어라든가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바꾼다든가 하고 요 줄은 이제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4, 3, 2, 1까지만 하고 0일 때 탈출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빠르게 최종 목표를 끝을 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만 있다면 2, 6학번들은 시간이 없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약간의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쉬운 문제들 여러분이 이전에 비슷한 거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요 예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총 몇 번의 숫자 덧셈 내지 곱셈을 수행하게 될 거냐 내지는 총 몇 번의 문장을 수행하게 될 거냐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제일 쉬운 거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5하고 엔터 치는 상황 생각해 봅시다. 자, 숫자 덧셈 몇 번 합니까? 숫자 덧셈을 어디서 합니까? 일단 여기서는 하죠. 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프린트 내용물 안엔 덧셈식이 있지 않을까요? 프린트 보통 잡아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그거를 콘솔 창에다 출력해주는 기능을 짜기 위해서 보통 문장이 2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2, 6학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요것만 딱 세서 5하고 엔터 쳤으면 당연히 5번이죠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얘가 단순한 명령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얘도 어딘가에 def 프린트 해가지고 본인만의 문장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라는 걸 얼마든지 확대 축소를 해서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죠? 우린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사용자가 숫자를 뭘 고를지 모르긴 하지만 심지어 5 엔터 친다라고 고정을 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키보드로 치지 않은 수많은 작업들까지 굳이 고려하기 시작하면 딱 잘라서 5번이다, 10번이다, n번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저 프린트 함수 정의는 C로 짜긴 했지만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링크 가시면 진짜로 print.c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C 함수 정의 있으니까 거기서 진짜로 int the 셈을 몇 번 하나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가져가냐, 어디까지를 우리 문제에서 다루려는 영역으로 볼 거냐 등등에 따라서 스케일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다룰 문제들은 저런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확대 축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다른 걸 고려하지 않음과 같은 느낌, 소위 작도 문제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간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더 빨리 실행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이게 빨리 실행된다라는 걸 직접 초시계를 들고 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 시간, 그러니까 진짜로 내 노트북에선 0.3초 걸린다, 0.2초 걸린다, 그런 건 1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것들만 형상화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한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이 sorting problem, 정렬 문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우리의 정렬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제시될 겁니다. 자, 이거 이따가 또 나오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풀려는 문제의 입력은 n개의 수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A1부터 AN까지 얘네들이 일렬로 나열돼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저 숫자들을 순서를 서순으로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맨 앞에 있는 친구가 가장 작거나 같고 그 뒤에 있는 친구는 항상 앞에 있는 애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그래서 가장 크거나 같은 친구가 맨 뒤에 있도록 그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컨비네이션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상하기 쉬운 건 사전순, 가나다순 같은 느낌 되겠죠. 저 아까 여러분 출석부 보여드릴 때도 이름순으로 이렇게 맞춰서 보여드렸듯이 그런 문제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디테일을 살린다라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렬 문제들은 이러한 입력이 이미 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 내가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잘 마련돼 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밖에서 다운로드한다, 내지는 그게 엄청나게 커서 막 4GB 막 이래가지고 메모리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딴 건 우린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일단 올려놓고 걔네들은 고정돼 있어요. 내 5개 붙잡고 스타트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 2개가 추가된다라든가 한두 개가 빠진다라든가 하는 상황은 우린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던 친구 원래 3 적혀 있었는데 4로 바뀐다라든가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입력은 들어와 있는 채로 스타트 할 거고 걔네는 변경되지 않을 겁니다. 출력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은 출력에 대한, 자, 출력은 순서를 바꾼다라든가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긴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구현체를 만들 때. 그렇긴 한데 이 친구들 일단 입력과 비슷한 느낌으로 메모리 어딘가에 나열만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약 조건이 별로 없어요. 자, 진짜로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낼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검산용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입력이랑 동일한 위치에 나열할 필요는 없고, 심지어 항상 입력과 동일한 위치에 나열하지 않을 필요도 없어요. 달리 말하면 입력 1, 2, 3, 4, 5 막 이상하게 적혀있다. 그 5칸에 그냥 출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둬도 됩니다. 입력을 보존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5칸 잡아서 쓰셔도 자유고, 입력이 들어가 있었던 5칸에 그냥 덮어쓰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대충 그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대충 이 정도 해두고, 뭐야 이게. 자,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면 정상이에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아까 전에 봤던 삼각형 출력하는 문제에 비하면 그 범위가 매우 좁은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 정렬 문제랑 삼각형 출력하는 문제랑은 어느 게 더 어려운 문제냐라고 질문을 할 때 일단 제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의 정렬 문제가 훨씬 더 간결하게 정의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더 강력한 프로그램이냐 논의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떤 정렬용 알고리즘, 솔루션들이 더 나은 친구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저렇게 되게 축약해서 들고 간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단함을 유지한 채로 그에 대한 면밀한 접근을 수행하고 그렇게 만든 알고리즘 여러분의 솔루션이 되겠죠. 정갈하게 검증 내지 분석을 한 다음에 적절하다 싶으면은 이걸 내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열심히 문장 적어가지고 내 프로그래밍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가 컴퓨터 동네에서 알고리즘 관련한 지식을 사용하는 기본 패턴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여러분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는 건 그래 도움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회사 가서 여러분의 회사 서버의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는 데는 그보다는 덜 도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회사의 매출을 올린다라는 원래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아무 도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 두면 그거를 아무튼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축약해 두고 내가 풀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문제로 하고 나만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거를 우리 서버에 적용하는 그 중간 단계 내 머릿속으로 하는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단계도 다 공부 잘 해야 여러분의 회사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개발자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사장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기술도 배워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 다른 수업이라든가 인턴 같은 데서 배우면 이제 알고리즘 지식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써먹어서 진짜로 회사의 매출을 책임지는 인재로서 붙어 있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대충 느낌 오죠? 우리는 스케일 작게 가져가지만 확실히 가져가는 게 목표다. 그 다음에 뺄 건 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의해두고 정의 자체를 그렇게 해두고 스타트한다 정도로 짚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뭐 문제 저런 식으로 간결한 거 우리가 가져갈 거다. 그 다음에 살짝 선을 그어두고 한번 공부해보자 정도로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 문제 요 컴패리즌 소트인가 뭔가 그거 하기 전에 이러한 내 알고리즘을 검증하거나 분석할 때 고려할 것들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거 이제 프루프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겠죠? 뭐 증명이란 뜻이잖아요. 내 알고리즘이 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력이 제시된 입력 아무거나 들어와도 그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이 친구는 항상 정답만 말하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걸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풀려는 문제는 그렇게 정의를 내둘 겁니다. 그렇게 항상 정답만 말하는 애가 솔루션이다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검증입니다.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 어널리시스는 그래서 항상 정답만 말하는데 얘가 엄청 오래 걸리면 아무도 안 쓸 거잖아요. 내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분석하는 부분도 살짝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일단은 룹 인베리언트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짚어보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일단은 이 친구가 3학년인 우리 현재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구사 가능한 가장 강력한 검증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 룹 반복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도는 그거잖아요. 고리란 뜻이잖아요. 인베리언트 베리언트 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베리언스 하면 분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인베리언트라면 불변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에서 보이듯이 이 친구는 코드 영역의 반복 실행 흐름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C의 폼은 첫 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미콜론 2개 찍어서 머리 가슴 배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언제 계산되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들을 폼은 첫 줄 괄호 안에다 정리야 생각해 보시면 적당합니다. 자, 얘도 이전에 1학년 수업 자료 있으니까 걔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얘가 이제 다음 주에 오픈소스 수업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삼각형 예시에서도 이게 지금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맨 처음에 뭐 할 거냐, 맨 처음에 작업을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
보통 while문 위에다 적거나 for은 그 세 부분 중에 왼쪽에다 여러분 적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거의 95%는 다 는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코드를 처음엔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한 바퀴 돌리겠다라 마음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 그 다음에 while문의 조건식에 해당하는 거겠죠. for문의 가운데 부분,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보통 종종 빼먹는 while문 내용을 맨 밑에다가 또는 for문의 오른쪽 부분에다가 방금 전에 1번째 줄 출력했다면 다음번에 2번째 줄을 출력해야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에 반영을 해둬야 됩니다. 그게 뿔뿔 같은 거 C에서 자주 여러분이 쓰니까 별대 더하기 연산자 같은 거 마련해 뒀다라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되게 보편적인데 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한 루프 도는 거잖아요. 맨날 1번째 줄만 출력할 거잖아요. 중요하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3단 콤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본다면 그 수학적 귀납법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thematical Induction. 그래서 x가 뭐 n이 1일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검증을 하면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도 성립하고 3일 때도 성립하고 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성립한다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귀납이잖아요. 아무튼 수학적 귀납법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방금 삼각형 예쁘게 출력되겠다 여러분 그 정도 감지하셨다라면 얘는 이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더 고상하게 우리가 룹 인베리언트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알고리즘 교과서 같은 데서 요 룹 인베리언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첫 반복하기 직전 시점에 특정 명제가 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이번 반복 이전 시점에 위의 명제가 참이었다면 이번 반복 이후 내지는 다음 반복 직전 시점에 동일한 명제가 참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매 반복할 때마다 메인터넌스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while문 그 for문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쉽사리 주장하지 못했던 강력한 거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돼요. 자, 얘는 아직 느낌이 쎄하면 정상입니다. 그 while문 실행 끝나면 삼각형 출력이 항상 정상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1학년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잘 보이면 나는 따봉하고 그냥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이 뭔가 이전에는 잘 상상하지 못했던 그 강력한 명제를 우리가 항상 만족한다,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거. 언제? 이 반복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거. 그 강력한 빌드업을 하기 위해 위에 두 개를 신경 써서 적는다 봐주시면 돼요. 물론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는 이 마지막 거를 잘 정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살짝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견학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방금 구경해봤던 삼각형 어쩌고 예시 코드에서도 굳이 저런 인베리언트 세 가지 프로퍼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짚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써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항상 호출할 때마다 사용자가 고른 너비를 갖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삼각형을 항상 예쁘게 출력한다는 게 보장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자주 등장하니까 나중에도 한번 짚어볼게요. 저렇게 세 가지 팩터를.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검증 수단들이 몇 개 더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명제 대우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사용자한테 퀴즈 낸 다음에 정답이 뜨면 맞췄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라면 힌트를 말하고 라이프를 1 까고 다시 메뉴로 올라가는 그런 반복 흐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정답이 떴다면 이미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을 거예요.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지 않고 그 아래 문장을 돌리고 있다? 그건 곧 위턴문을 실행하지 않았다.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였다. 따라서 저 사람은 이번에 답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기 흐름 가져갈 때 그 분기 내용물 일단 들어가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exit을 쓰든 return을 쓰든 break를 쓰든 했다면 이 명제의 대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else 부분을 다는 빈도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 절대로 터져 죽는다. 그러면 안 죽었다? 그러면 안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는 게 명제의 대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종종 쓴 적 있겠죠. 아마도 수의 성질.
수직선 위에 점을 두 개를 찍어놨다고 했을 때 두 실수 A, B가 있을 때 항상 A가 B보다 작거나 A랑 B가 같거나 또는 A가 B보다 크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참이다. 나머지 둘은 거짓이다 라는 거. 이게 의외로 증명된 지 얼마 안 걸렸, 뭐라 그래야 되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인간의 역사로 따지면. 저런 중요한 프로퍼티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저것도 역시나 여러분의 알고리즘 자체, 그 절차 자체를 축약해서 더 효율적인 뭔가를 만드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료구조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죠? BST도 이거 갖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얘가 답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당연히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그랬듯이 꾸준히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써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약 얼마입니까? 15분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내 알고리즘의 성능을 논의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어널라이즈를 할 때 고려할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아마 여러분 자료구조 시간에 이미 등장했을 어심토틱 노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자료구조 수업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제 월급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왔어요. 자, 일반적인 배열 A에 모르는 값이 n개 담겨 있을 때, 자, 자료구조 수업은 그거잖아요. 자, 봐봐요. 값을 하나를 다룬다, 값을 두 개를 다룬다가 아니라 여러 값들을 일단 쌓아놓고 다룬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트릭들을 배우는 게 자료구조 수업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값을 하나가 있다, 내지는 그 값을 담을 수 있는 칸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read랑 write입니다. 칸이 하나만 있을 때 거기 뭐가 담겨있냐 읽는 거 또는 거기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예요. 그게 변수의 본질이잖아요. 값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퍼레이션 어떤 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연산자 우선순위 막 그런 거 표에서 연산자들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2항 연산자잖아요. 그렇죠? 단항 연산자들도 있긴 하고 막 있잖아요. 3항 연산자도 있기는 한데 값을 두 개가 있다. 얘네 가지고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아리스메틱한 오퍼레이션들 여러분 봤을 것이고 퍼센트 그런 거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크다 작다 그런 비교를 하기 위한 연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구조 시간에 아마도 보통은 자주 생각 안 나는 그거 자 3이랑 5랑 각각의 칸에 담겨 있다 칩시다. 오른손에 3 있고 왼손에 5 있는 거예요. 근데 오퍼레이션 딱 하면 이제 반대쪽에 반대되는 값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오퍼레이션을 여러분이 아마도 자료구조 시간에 스왑이라는 이름으로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걔도 이제 칸 두 개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퍼레이션이죠. 엔간하면 스왑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 요거는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값이 여러 개 담겨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니네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컴퓨터 동네, 자료구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게 유리하죠. 보통 여러분 그렇게 짰을 겁니다. 그 BSD 같은 걸 생각해봐도 가장 유리한 애가 가장 왼쪽에 붙어 있었고 걔가 가장 작은 애였잖아요. 1, 2, 3, 4, 5, 6, 7만 이랬겠죠? 그래서 미니멈 오퍼레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의 모른다라는 거, 모르는 값이 n개 담겨 있다라는데 모른다라는 건 좀 더 부연을 하면 각각의 자리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0번째 칸에 누가 있고 1번째 칸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있는 원본 데이터, 원본 값들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들, 소위 메타데이터 예를 들면 짝수가 몇 개 담겨있고 홀수가 몇 개 담겨있다라든가 등등은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것도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힙 같은 것도 아니고 트리 같은 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노말노말한 배열에 진짜 우리 입장에서 무작위로 값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미니멈을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심토틱 노테이션으로 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일단 확실히 이건 생각해 봅시다. 미니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컴페어를 해서 제일 작은 친구가 누구냐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은 컴페어를 몇 번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니멈 찾기 위해 컴페어 몇 번 해야 됩니까? 자, 봐봐요. 숫자가 5개 있다 칩시다. 아니, 그래. 실생활 예시로 갑시다.
뭐 1, 3, 5, 7, 9예요. 전혀 실생활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몇 번째 칸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 중에 가장 우월한 친구, 가장 작은 친구를 보내주세요와 같이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럼 나는 싸움을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컴페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우월한 게 누군지 찾기 위해. 근데 여러분이 일단 코드 짠다면 보통 맨 앞에 거부터 멱살 붙잡고 하겠죠. 그게 포문 돌리기 쉬우니까. 근데 얘 봐봐요. 얘가 지금 미니멈이 맞거든요. 지금 봐봐요. 13579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가 미니멈이 맞다라고 그냥 지레짐작하고 이거 그냥 리턴하면 안 되죠. 이 오퍼레이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진짜 미니멈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상한 게 맞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하는 방법은 다른 애랑 싸움 붙여보는 겁니다. 난 얘가 제일 센 줄 알았어. 뒤에 있는 애랑 싸움 붙이면 얘가 이겼어요. 뒤에 있는 애랑 싸움 붙이면 얘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나는 난 맨 처음에 잡았던 애가 미니멈이었네 라고 확신을 하고 리턴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제일 우월한 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모든 경우 다 생각해 봐도 5명 중에 제일 작은 애 뽑으려면 여러분은 컴페어를 최소 4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컴페어는 둘이서 싸우는 거니까 5번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랑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결국 우리는 안의 값이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A에 담겨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한 번씩 컴페어를 해봐야 돼요. 컴페어에서 나를 이기는 자가 나왔다. 그럼 걔 멱살 붙잡고 다른 애들이랑 싸우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짤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해본 적 있겠죠? IDX 민은 얼마, 그 다음에 민 밸류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if 어쩌고 하면 IDX 값 바꿔보는 그런 경험 자료구조 수업에서 해봤을 거예요. 그것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 바꾸기 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항상이라는 거는 내가 맨 처음에 붙잡은 0번째 칸에 있는 친구가 진짜 미니멈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얘가 진짜 미니멈인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스타트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모두 한 번씩이다라는 거는 쟤는 마지막 칸에 있는 애는 어차피 제일 작은 애가 아닐 거야 라고 상정하는 것도 막혀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싸운 친구랑 또 싸울 필요는 없죠. 우리 지금 소팅 프로블럼처럼 여기도 지금 배열 안에 담겨있는 값은 고정돼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친구랑 여러 번 싸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항상 한 번씩 컴페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어심토틱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세타 n과 같이 적을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요거 다 본 적 있죠? 요게 대문자 세타입니다. 아마 교수님에 따라서 시타라고 발음하셨을 수도 있고 그건 동네마다 다른데 그다음에 저도 지난 학기까지는 얘 소문자 세타를 썼어요. 여러분 아마 자주 봤을 그거. 근데 원론적으로는 대문자 세타가 맞긴 한가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는 스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조건이 달라요.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담겨있는 배열 A에 모르는 값이 n개 담겨있을 때 미니멈 및 서치 오퍼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각각의 자리에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미 잘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미니멈 주세요 하면 우리는 간단하죠? 맨 앞에 있는 친구 그냥 주면 되는 거죠. 왜냐? 맨 앞에 있는 친구가 가장 우월하다라는 게 현재 속성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일단 그쪽은 우리가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열의 값이 하나 이상 담겨 있는 한 이건 일반적으로 보통 그걸 상정하고 스타트하니까 항상 0번째 칸에는 이미 최소값이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칸에 담겨 있는 값 그러니까 리턴문 하나로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제 컴페어는 0번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 세타 제로라든가 그런 걸 적은 적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자잘한 읽기 작업은 해야 되니까 세타 1이라고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오퍼레이션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오퍼레이션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건 컴페어 횟수예요. 긴 한데 컴페어 횟수가 n의 크기랑 무관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세타 1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힙 할 때 맥스 힙, 민 힙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짰다고 치면 가장 우월한 애 뽑는 가장 우월한 애가 누군지 찾는 거는 세타 1에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0번째 칸 내지는 여러분 코드 짜는 거에 따라 항상 1번째 칸 아무튼 맨 앞에 칸에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1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컴페어를 0번 한다 해도 세타1이에요. 그다음에 뭐 읽기 작업마저 0번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컴페어는 결국은 봐봐요. 이 아까 전에 우리 디스어셈블리 봤듯이 얘도 결국 메모리 위에서 값 두 개 가져온 다음에 서로 뺄셈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니까 읽기 한 번이 컴페어 막 2분의 1번 막 이런 식으로 쳐도 돼요. 그런 거 다 자잘하게 해갖고 이거 0 적지 않고 1 적는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n과는 무관하다. 편미분 같은 거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서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정렬되어 있는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값 정밀하게는 저 사람이 원하는 값을 찾는 거. 얘는 이제 여러분이 뭐 우리 이미 트리라든가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얘 서치 같은 경우는 배열의 한가운데 칸에 담겨있는 친구랑 컴페어를 해서 그 친구가 내가 원하는 게 맞다라면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왼쪽 절반 또는 오른쪽 절반에서 이어서 찾는다든가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반으로 나누다가 더 이상 그 친구가 있을 만한 후보에 해당하는 칸이 없다라면 걔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값 없음, 뭐 오류를 낸다거나 등등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또는 이게 서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find 같은 이름으로 아마 구현을 했었다라면 그때는 있냐 없냐 true false를 뱉도록 여러분 자료구조 수업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요즘 이제 find 대신에 자바라든가 파이썬 동네에서 이제 contains라는 이름을 써서 그건 표현하죠. 이 배열 안에 3이 있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얘기해줘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 find를 놓고 생각해 보면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언제 제일 오래 걸리냐 질문하면 걔가 여기 없는 게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걔가 여기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찾으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여기 없다라는 건 그 어떤 칸에도 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있잖아요. 트리 같은 경우는 맨 밑에까지 파고들어야 false를 말할 수 있고 반면에 true는 예를 들면 봐봐요. 한가운데에 그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컴페어 한 번에 true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개 오래 걸리고 어쩔 때는 한 큐 만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크리가 터지면 한 방에 끝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세타 노테이션 대신에 여러분 요 빅 O 노테이션을 아마도 써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다 본 적 있습니까? LGN이라는 표현 본 적 있습니까?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미치 2인 로그를 표현할 때 LGN이라고 다들 쓰는 편입니다. 미적 시간에는 LN을 받겠죠. 자연 로그. 그죠? 아무튼 컴퓨터 동네에 되게 슬랭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저걸 쓸 겁니다. 아무튼 전체 가능성을 절반씩 줄여가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로그 스케일로 떨어집니다. 오더 오브 LGN 같은 느낌의 단어를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타 노테이션이 아니에요. 항상 한 번 하면 된다. 항상 0번 하면 된다. 항상 n-1번 컴페어 해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어쩔 때는 한 방만에 크리티컬에서 한가운데 있는 친구 딱 찾아서 true를 뱉는다라든가 그 친구에 대한 포인터를 뱉는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가장 심각한 경우 걔가 여기 없을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걔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열심히 컴페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빡치는 순간이에요. 서치한테 있어서는. 아무튼 그럴 때도 이 친구는 최소한 로그 스케일보다 더 오래 걸리진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반반씩 잘라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더 오브 LGN이다라고 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소팅 프로블럼 정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 노테이션 쓰는 친구랑 O 노테이션, 빅 O 노테이션 쓰는 친구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고 시간에 저거 이미 본 적 있을 테니까 그거 그대로 우리도 컨벤션을 가져가려고 한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저 둘을 각각 빅, 세타, 빅 O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얘네 각각에 대한 스몰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메가 노테이션 막 이런 거 여러분 자고 시간에 봤을 수도 있기는 한데 걔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저는 자고 시간에 걔네를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안 쓰니까. 근데 알고리즘 우리 시간에 살짝 기회가 된다라면 여러분들한테 딱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린다든가 GPT한테 이거 물어보세요라고 프롬프트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35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그래요. 여기까지만 끝내고 요거 내용만 끝내고 나머지 다음 주로 합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힙 내지 트리 같은 좀 더 복잡한 자료 구조 구경하는 와중에 아무튼 오드 오브 n보다 오드 오브 lgn이 더 세다, 더 빨리 끝난다라는 그런 감각은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 구조 시간에 다뤘던 건 보통은 n, 로그 n 또는 세타 1, 그래서 컨스탄트 타임 걸린다. 그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데이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시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좀 더 큰 거 n4승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n 팩토리얼이라든가 그건 나중에 얘기로 놔두고 아무튼 당시에 그런 느낌 센 애가 자 오드 오브 n이 오드 오브 lgn보다 더 보편적으로 오래 걸린다라는 그 대소관계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 보편적인 대소관계. 그다음에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그 노테이션 가지고 우리가 잴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일단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것까지 하고 갑시다. 한 가지를 더 짚으면 여러분 자고 시간에 저렇게 어심토틱하게 분석했던 건 소위 복잡도라 컴플렉시티라 부르는 거는 시간 복잡도를 재봤을 거예요. 타임 컴플렉시티를 재봤을 겁니다. 그리고 요에 대비되는 우리 아까 전 두 가지 비용 있잖아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공간적인 측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어떤 상황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하는 상황이 없는 거는 아닌데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메모리 공간을 많이 쓴다라는 건 미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값을 담았다가 꺼내 쓰는 거잖아요. 어떤 4바이트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따라서 내가 지금 스페이스를 되게 n3승으로 쓴다라는 건 그걸 유효하게 쓰고 있는 이상 거기다가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각각 다 합치면 n3승 스케일이 최소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칸만 잡아놓고 거기다 뭔가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오퍼레이션이 내 알고리즘이 없으면 그 칸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타임 컴플렉시티를 뚫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동등하거나 합니다. 그렇게 재야지 제대로 쟀다라 말할 수 있어요. 리드 라이트 깨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걔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데 메모리 억세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는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있어요. 우리 아까 전 정렬 문제도 생각해 보면 입력이 n개의 나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있는 걸 살짝 꺼내가지고 컴페어를 할 거잖아요. 줄 세우기 할 거면. 근데 타임 컴플렉시티는 오더 오브 n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렬 문제는 그렇지 않기는 해요. 근데 미니멈 생각해 봐요. 미니멈도 지금 여기 n개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 이미 그런 값들이 앉아있는 공간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잴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알고리즘 돌리면서 추가로 값을 담아야 되는 공간을 얼마나 더 쓰냐를 재는 게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로그 스케일로 끝났는데 하필이면 입력의 길이가 오더 오브 n이라서 세타 n이라 갖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무조건 세타 n보다 작아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입력 자체의 크기가 n개인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 자체가 차지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한다. 그것만 살짝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모든 알고리즘들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나중에 코드로 짜기 개빡치겠네 이 정도 생각 정도만 드시면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얘도 잴 수 있다. 그러나 엔간하면 얘가 타임 컴플렉시티를 뚫고 나가진 않는다. 그 정도만 일단 챙겨둡시다. 물론 이제 공간은 적게 쓸수록 좋은 거다라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공간을 많이 쓰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회비용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 노트북 메모리 몇 기가입니까? 기가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은 얘네 둘은 아마도 비슷하게 수렴되는 게 보통 이제 나오는 결과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얘는 나중에 또 다음 주 이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요. 준비가 얼추 끝났고 자료 구조 내용까지 오늘 정리를 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 뒤에 내용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여유 시간 좀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요 컴패리즌 소트랑 관련한 내용 조금 더 첨삭해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합시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 40분이에요. 자,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출석 못 찍었다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봅시다.